그날 저녁, 아버지의 아파트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구운 치킨과 마늘빵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한때 우리 가족의 안식을 상징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무거운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32살, 막내딸 김지은으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함께했다. 아버지 김용호는 70살, 은퇴한 몫으로 조용하고 꾸준한 분이셨다. 그분의 침묵은 종종 우리 대화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곤 했다. 의자를 빼고 앉아 손을 식탁에 올려놓으니 시간이 쌓인 미묘한 분열이 느껴졌다. 가족 식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계급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누가 듣는가, 누가 무시당하는가, 누가 무게를 가지는가, 누가 버려지는가. 직장에서 들은 옛말이 떠올랐다. 식탁에서 누가 말려드는지 보면 가족을 알 수 있다. 오늘 밤, 그 진실이 말 한마디 없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느껴졌다. 며느리 이민지, 그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제때 오지 않았다. 극적인 입장을 즐겼으니까.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버지는 그녀의 지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물컵을 채우고 의자에 앉아 폭풍이 오기만 기다리는 듯 했다. 마침내 민지가 들어서자 방 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녀는 값비싼 검은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을 반사하며 나타났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사촌들이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그건 연습된 듯 했다. 민지 씨, 정말 멋져요. 한 명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마치 그녀가 연예인인 양, 나는 조용히 앉아 냅킨을 접으며 에너지가 그녀 쪽으로 쏠리는 걸 지켜봤다. 민지는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익숙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뺨에 키스를 날리며 선언했다. 오늘 하루 종일 뉴욕 계약 때문에 통화했어요. 150억 원이 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식탁이 감탄으로 웅성거렸다. 그녀의 친구들, 함께 온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며 박수를 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그녀의 자화자찬을 강화했다. 성공자, 축하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그러다 시계처럼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로 돌았다. 물론 그녀가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이는 압박 속에서 협상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 선생님은 좋은 직업이지만 같은 리그는 아니잖아.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정확히 꽂혔다. 방 안이 불편하게 웃었다. 몇몇 눈이 나를 힐끔 보고 피했다. 아버지는 접시에 시선을 고정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듣고 관찰했다. 그녀의 매 말마다 우월의 환상을 짜는 실이 보였다. 민지가 의자에 기대 와인을 홀짝이며 마치 우리가 그녀의 왕좌를 확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 했다. 그 찌르는 듯한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았다. 나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 침묵을 늘리며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말이 내 앞소금통보다 덜 중요한 듯 식사가 이어졌다. 접시가 돌고 포크가 부딪히며 그런데 그녀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웃음이 가라앉자 그녀가 미소를 날카롭게 하며 말했다. 솔직히 지은이는 항상 이 가족의 도움이었어. 심부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모든 걸 정리하지. 모든 가족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니까?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를 베었다. 칭찬이 아니었다. 강등이었다. 식탁을 둘러봤다. 일부가 웃고 다른 이들은 눈을 피했다. 아버지의 침묵이 방에 무겁게 걸렸다. 그는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에 새겨진 후회가 보였다. 포크를 쥔 손이 살짝 긴장했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다. 속으로 그 순간을 분석했다. 이건 내가 덜 성공적이라서가 아니었다. 민지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 진정성, 양을 쫓지 않는 태도가 그녀의 가면을 위협했다. 그녀는 나를 작게 만들어야 자신이 클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은 균형을 깨기 싫어 그녀의 서사를 허락했다. 한국에서 존중은 화폐다. 식탁에서 누군가의 존중을 빼앗으면 가족의 유대를 파산시킨다. 그 진실이 무게처럼 나를 눌렀다. 민지가 그걸 무심코 써버렸다. 하지만 논쟁 대신 물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고의적으로 조용히 내려놓았다. 의자를 똑바로 세우고 손을 모아 그녀를 직시했다. 깜빡이지 않았다. 미소 짓지 않았다. 움츠리지 않았다. 순간 그녀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흔들렸다. 빠르게, 거의 눈치채기 어렵게. 하지만 나는 봤다. 내 침묵, 어떤 반박보다 날카로워 흐름을 바꿨다. 엘리너 루스벨트의 말을 떠올렸다. 누구도 내 동의 없이 너를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오늘 밤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화가 흘러갔다. 민지가 관심을 그녀의 화려한 친구들과 다가올 뉴욕 여행으로 돌렸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후퇴가 아니라 전략으로. 그녀의 오만한 말마다 그녀를 드러낼 뿐 나를 줄이지 않았다. 디저트가 나오자 민지가 잔을 들고 선언했다. 이 계약이 누가 이 가족에 속하는지 증명할 거야? 모두가 이 수준에서 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식탁이 가볍게 웃었다. 친구들이 그녀의 자신감을 박수쳤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차분히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다가올 일을 모르지. 출발 아침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니 공기가 아직 서늘했다. 새벽빛이 지평선을 스쳤다. 캐리어 바퀴가 포장도로에 덜컹거리며 터미널로 서둘렀다. 민지가 이미 안에서 모든 걸 지휘하고 있을 걸 알았다. 과연 입구 근처에서 그녀를 봤다. 맞춤 블레이저를 입고 자임한 장군처럼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보안 검사 전에 신분증 꺼내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요. 사람들이 봐요. 목소리가 날카로워 군중 너머로 퍼졌다. 나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켜봤다. 다른 이들이 그녀의 선에 섰다. 그녀는 보이기를 즐겼다. 필요 없어도 명령을 내렸다. 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따랐지만 어깨에 피로가 보였다. 민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뒤처지지 마. 내가 느리면 전체가 엉망으로 보일 거야.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올라가지도 방어하지도 명확하게. 그녀가 팽팽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적어도 지시는 따를 수 있네. 그러곤 큰 소리로 그룹에 나 없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여행은 계획이 필요하고 모두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한 명이 중얼거렸다. 맞아. 민지 씨, 내가 기술자야. 진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적하지 않았다. 나는 침묵했다. 오만을 드러내는데 침묵만큼 좋은 건 없다는 걸 오래전 배웠다.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섰다. 아침 러시가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민지가 먼저 나서 서류를 화려하게 내밀었다. 나랑 남편 퍼스트 클래스 2장, 왕실 포고처럼 건넸다. 나는 가방에서 내 티켓을 꺼냈다.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 산 이코노미. 민지가 살짝 고개를 돌리며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모두가 퍼스트 클래스 편안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일부는 그걸 위해 일에 다른 이들이 불편하게 웃었다. 분열을 강화했다. 얇은 종이를 봤다. 그녀에게는 내가 속하지 않는 증거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수단일 뿐 이 비행기는 퍼스트나 코치나 똑같이 추락한다. 지위가 환상보다 덜 단단하다는 음울한 리마인더였다.
민지가 만족하며 보드링 패스를 쥐었다. 어깨를 펴고 다시 나를 봤다. 지은아, 너는 뒤쪽 군중과 함께겠네. 어쩌면 내가 맞는 자리일지도. 나는 그녀를 마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움츠리길, 반격하길 원했다.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 대신 나는 침착을 유지했다. 내 침묵이 그녀의 잔인함을 되돌려주는 거울이었다. 보안 검사대로 움직였다. 민지가 속도를 늦추며 나에게 속삭였다. 탑승할 때 우리랑 서 있지 마. 내 옷이 내가 투사할 이미지에 안 맞아. 마른 칼이었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깊이 베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내 셔츠는 평범하고 청바지는 단순했지만 깨끗하고 적절했다. 그런데 그녀 세계에서 외양은 화폐였고 나는 쓸 게 없었다. 깊이 숨을 쉬고 걸었다. 찌르는 걸 보이지 않게. 주위의 낯선 이들이 긴장을 알아챘다. 한 여자가 동정적으로 나를 힐끔 봤다가 잔인함을 인식하고도 개입할 자리가 아니라고 피했다. 나는 멈춰 서서 보드링 패스를 조심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약속처럼 밀봉하며. 존중은 협상 불가. 어머니의 말이 내 안에 울렸다. 다른 이들이 지키지 않아도 내 자신을 지켜. 민지가 뒤를 힐끔 봤다. 반박을 기대하며. 대신 나는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고 침묵했다. 내 반응 부족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지만 친구들에게 또 웃음으로 가렸다. 가방을 어깨에 고치며 게이트 근처 단순한 양복 차림의 나이든 남자의 눈을 마주쳤다. 장면을 주시하는 시선,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듯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알아채기 어렵게. 그때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그 시선이 남았다. 민지의 목소리가 나를 되돌렸다. 이 계약이 우리 모두를 바꿀 거야. 그녀가 남편에게 자랑하며 우선 탑승줄로 갔다. 군중을 위한 말이었다. 또 다른 공연으로 이미지를 강화. 나는 접힌 보드링 패스를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지? 비행기 소음이 나를 둘러쌌다. 신시내티가 회색과 녹색 패치워크로 줄어들며 구름 아래로. 민지는 퍼스트 클래스에 자리 잡고 샴페인을 홀짝이며 뉴욕 계약 대사를 연습할 터였다. 탑승할 때 그녀 좌석을 지나쳤고 그녀 눈이 나를 투명하게 스쳤다. 좁은 통로를 따라 코치 행으로 갔다. 자리에 앉아 캐리온을 앞의자 아래 밀고 벨트를 채웠다. 창가로 기대 창밖을 봤다. 도시가 사라지고 공항 소음도 희미해졌지만 앞 캐빈에서 웃음이 여전히 들렸다. 우리 사이 공간은 물리적 이상이었다. 수년의 조용한 상처와 작은 모욕이 만든 거리. 비행기는 항상 나를 추억으로 끌어당겼다.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린 게 나를 반성하게 했다. 마치 공기뿐 아니라 시간에 떠 있는 듯. 마음이 저녁 식사로 돌아갔다. 민지의 날카로운 말이 피부에 달라붙은 가시처럼. 가장 남는 건 그녀 말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지 않은 말. 식탁 머리에 앉아 포크를 입 중간에 멈춘 채 민지가 나를 가족 도우미로 라벨링한 그때. 다른 이들의 웃음은 부드럽고 신경질적, 농담인지 불확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나에게 고정됐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변호도, 수정도, 침묵뿐. 민지의 침묵처럼 오만이 아니었다. 그의 건 무거웠다. 말 못할 후회로 가득. 방 안에 깨지기 쉬운 걸 인정하면 깨질까 봐 말과 씨름하는 듯 느껴졌다. 때론 가장 큰 말은 결코 하지 않는 거다. 비행기 진동 속에서 생각했다. 그 시선이 여기까지 따라왔다. 민지의 찌름만큼 날 괴롭혔다. 그는 인정하는 것 이상을 받고 직면할 준비가 안 됐을지도.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또 다른 추억으로 흘렀다. 어머니의 목소리, 부드럽지만 단단,
수년간 안 들었지만 내 생각 속에. 말미에 그녀는 쇠약했지만 숨은 얕아도 말은 안정됐다. 존중은 협상 불가야, 지은아. 그녀가 침대 옆에 앉은 나에게 말했다. 아무도 변호하지 않아도 내 자신을 변호해. 그 말은 나에 새겨졌다. 침묵 속 갑옷. 민지가 나를 폄하할 때마다, 다른 이들이 피할 때마다 어머니의 조언이 나를 세웠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를 머릿속에 들으며 그녀는 민지와 달랐다. 민지가 크고 보이고 싶어 했다면 어머니의 지혜는 조용하고 실체에 뿌리 박혔다. 그녀는 탄력성이 화려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작은 선택에 산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아 박수 치지 않는 종료. 많은 한국인이 그녀 같은 목소리를 지녔다. 오래전 부모의 메아리, 시험의 순간의 안내? 여기, 구름 위에서도 그녀 말이 나를 안정시켰다. 덜 외롭게. 눈을 뜨고 퍼스트와 코치를 가르는 커튼을 봤다. 민지의 웃음이 엔진 소음 위로 솟았다. 그녀는 외양이 중요하다. 이미지가 모든 거라고 친구들에게 말할 터 나는 더 잘 알았다. 나는 수동으로 그녀의 오만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탄력성이 내 안에 살아서 견디는 거였다. 조용한 유산, 민지가 만질 수 없는 아래 구름을 내려다보며 부모님이 나를 다르게 형성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 너무 조용하고 평화를 깨기 싫어. 두려움에서 오는 침묵의 대가를 가르쳤다. 어머니, 마지막 말로 아직 따르는 나침반을 줬다. 이 비행에서 둘 다 나와 함께 느껴졌다. 그 대비는 약점이 아니었다. 교훈이었다. 민지의 나를 지우려는 시도는 시험이었다. 내가 사라지게 할까? 아니면 그들이 남긴 데 더 깊이 뿌리 박을까? 그녀가 날 침묵시키려 할수록 어머니 목소리를 더 기억했다. 그 생각에서 힘을 끌어 어깨 긴장을 풀었다. 이건 더 이상 견디는 게 아니었다. 내 안에서 뭔가 변하고 앞니를 준비했다. 그냥 조용히 그녀의 타격을 받지 않을 거다. 순간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응답하고 그녀 오만이 자신의 무덤을 파괴할 거다. 엔진이 안정되게 울며 더 높이 솟았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어머니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슴에 자리 잡게. 곧 민지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걸 알았다. 터미널은 이른 아침 비행기만이 가져올 에너지로 붐볐다. 피곤한 여행자들이 캐리어를 끌고 스피커로 안내가 크래킹, 아이들이 울고 부모가 질서를 지키려 애썼다. 우리 가족이 사람들 흐름에 섞였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민지가 앞장섰다. 무대에 오르는 연기자처럼. 디자이너 백에서 폰을 꺼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주변 절반이 들려도 상관없었다. 네, 뉴욕 계약. 150억 서명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아니, 긴장 안 해요. 이게 내 운명이에요. 힐이 바닥에 클릭클릭, 발걸음마다 말에 맞췄다. 걸음 소리조차 관심을 끌어야 하는 듯 나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 가방을 안정되게 쥐었다. 고의로 평온한 페이스로 걷고 그녀의 광란 에너지를 맞추지 않았다. 민지가 뒤를 힐끔 짜증이 얼굴에 스쳤다. 빨리 따라와, 지은아. 엉성해 보이지 마.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녀가 눈을 굴렸다. 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리 주위 군중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민지는 모든 눈이 자신에게 고정됐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공연을 볼수록 가슴 매듭이 조여들었다. 뭔가 쌓이고 그녀가 나를 밀어내는 건 시간 문제였다. 게이트에 가까워지자 민지의 눈이 밝아졌다. 친구 셋이 이미 기다리고 패션 잡지 촬영처럼 차려입었다. 긴 비행이 아니라 그들이 손을 흔들고 밝은 미소. 민지가 즉시 똑바로 서서 몸 전체를 공연 모드로 바꿨다.
갑자기 멈춰서 거의 그녀 캐리어에 부딪힐 뻔했다. 날카롭게 돌아 나에게 독서를 속삭였다. 우리랑 걷지 마. 나를 창피하게 할 거야. 의 단어.